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비가 계속되다 기온이 뚝 떨어지자 병원마다 목감기 환자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선 병원에서는 기온이 내려가는 이달 말까지가 목감기 고비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목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일상적인 재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소외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해 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풍덕천 이동이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용인 향토유적 제45호인 서리상반 고려백자 요지 발굴 현장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용인에서 처음으로 관내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과 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는 독거노인과 불우시설 등 소외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정기안전점검을 펼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속 실시되는 이번 안전점검은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화재 등 일상적인 재난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과 불우시설 등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전기 누전 등의 상태를 우선 점검한 후 노후된 전기 누전 차단기, 전기 콘센트, 전선, 전구 등의 부품을 무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입구 배선, 절연장, 그다음에 개폐기 차단기, 옥내 배선, 그다음에 기계 전기 기계구구, 접지 그런 걸 사항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양지면의 한 노인의 집에 점검반원들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문 옆에 전기 누전 차단기도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은 우선 누전 차단기부터 새 것으로 교체합니다. 오래된 전기선도 교체하고 방 안의 전기도 확인해 봅니다. 여름철 방문 앞에 선풍기를 놓고 쓸 수 있도록 코드를 설치해달라는 노인의 부탁에 점검반원들은 선뜻 전기 코드를 설치해줍니다. 또 다른 집에 가니 가정집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산업용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누전 차단기는 집에서 전기 누전 사고가 발생해도 전기를 차단해주지 못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검반원들은 재빨리 가정용 차단기로 바꿔 설치해줍니다. 소외된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기안전점검만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가스까지 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1,200만 원을 지원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점검으로 인해 총 551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 서비스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덕천 이동 동사무소가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 이전했습니다. 그동안 수지 출장소 별관 2층의 협소한 장소에서 업무를 해오던 풍덕천 이동은 더 나은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풍덕천 1051의 2번지에 청사를 신축해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 이전한 풍덕천 이동 동사무소는 현대 성우 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370평에 건축 연면적은 22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형태로 건축됐습니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중대본부가 위치하고 지상 1층은 민원실과 회의실, 그리고 지상 2층은 체력 단련실, 다목적실, 취미교실 등이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 이용 불편을 감수해 주신 동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 청사 이전을 계기로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월부터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주민자치 공간으로서의 동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동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유적이나 유물 발굴 현장을 TV나 사진 등으로 본 적은 많으실 것이나 직접 답사해 본 적은 드물 것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역사문화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고려백자 요지 발굴 현장을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인대를 지나 이동면으로 나가는 지방도 333호선에 따라가다가 국지도 84호선 쪽으로 들어가면 초입의 홍진크라운 공장을 만나는데
여기에서 약 3km 정도 가면 이동면 서리 상반 고려백자 요지 3차 발굴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용인 향토유적 제45호인 서리 상반 고려백자 요지는 이동면 서리 산 547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 1차 시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차 발굴에서는 접시 등 고려백자와 항아리 등 17기종이 수습됐고 금년에는 가마를 중심으로 3차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전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이번 발굴은 도자기 가마의 본격적인 발굴을 통해 인근에 위치한 사적 329호 중덕 고려백자 요지와 비교해 서리 백자도 요지의 도자기 사적 위치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발견된 고려 정기 가마와는 틀리게 청자 중심이 아니라 백자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다음에 다른 이제 중국계의 영향을 받아서 가마를 축조했는데 벽돌 가마였는데 그것이 벽돌감에서 한국화한 그 토축가마, 진흙가마로 발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발굴 현장에는 도자기를 굽는 데 쓰이던 토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네모 모양으로 판 발굴 현장 안에서 땅속에 묻힌 고려백자의 유물들을 조심스럽게 파내려가는 조사원들의 모습은 숙연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발굴 현장에 오셔서는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관람로를 지금 설치하는데 그쪽을 좀 벗어나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셔가지고 좀 작업하는데 방해될지 조용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신기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유물들, 뭐 갓발이라든가 자기 편 쪼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워 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장에 오면 상설 전시관이 마련돼 있어 용인 각지에서 출토된 도자기 유물과 문화재 안내원의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는 12월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민 모두에게 발굴 현장을 공개하고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주변의 맑은 공기와 선인들의 채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초중고교장 선생님들이 시청 대회의실에 모여 교육 현장의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급증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여건 제공 및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관내 초중고 교장이 거의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학교장들은 이날 각 학교의 진입로 문제, 학교 부근의 고층 아파트 신축 허가 제한, 급식 시설비 지원, 생태공원 조성, 체육 꿈나무 육성기금의 교육청 일임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정문 시장은 용인시는 지난해 전국 최고인 87억이 넘는 교육경비를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용인시 장학기금도 100억 원으로 증원 조성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이날 회의는 비록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석자들에게 시가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고유 전통 성년식인 관계례 처음 행사가 열려 주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 예절관에서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 성년으로서의 마음가짐과 예절을 알리기 위해 관내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전통 성년식을 재현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용인구에서 열렸던 관계례에서 남학생들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여학생들은 족두리를 쓰고 예쁜 한복을 입고 예의를 갖췄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방 점잖은 선비와 예쁜 양반집 교수가 됐습니다. 남학생에게는 집안의 남자 큰어른인 관빈이 관을 올려주고 여학생은 집안의 큰어른인 계빈이 화관을 올려주었습니다. 집안의 큰어른인 관빈과 계빈의 역할은 학교에서 단체로 치러져 선생님들이 맡아 했습니다. 행사는 학생들이 관빈과 계빈에게 절을 하고 관빈이 축사와 함께 술 대신 차를 내리는 절차 등으로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성년 선언문을 낭독함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성년으로서 사회와 가정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깨닫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15일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주민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분권 입법 촉구 및 균형발전 재정반대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결의대회에는 이정문 용인시장과 시의회 의원 등 용인시민 90여 명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방분권 강력 추진, 국가균형발전법 입법 중단,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인위적 재배치 즉각 중단 등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 낭독 후 지방분권 입법 촉구 서명운동과 도민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걷기 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공장 총량제 등 각종 제약에 묶여 우리 향토 기업들이 관내에서 공장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수도권 역차별을 실감합니다. 이제 중앙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지방과 수도권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윈윈 전략 방식의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2003 용인시 자원봉사 대축제가 양지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축제에는 용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서로 간의 프로그램 교류와 봉사단체의 활약상을 담은 사진 전시회 등을 열었습니다. 이날 단체상에는 S1 소속 1심의 봉사단이 금상을, 대한적십자사 용인 성삼봉사회가 은상을, 용인시 모범 운전자회가 장려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개인시상에서 용인시 새마을교통봉사대 장동식 씨 등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정문 용인시장은 격려사에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 사랑과 온정이 넘치는 용인시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잦은 비와 태풍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4인 가족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더욱이 올해 김장 배추는 작황이 나빠 배추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을에 소량만 하시고 겨울 배추가 쏟아져 나오는 내년 초에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김장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